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각본 작업을 스탠리 큐브릭과 아서 클라크가 공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서 클라크는 그 영화와 거의 동시 작업을 하고 영화보다 조금 늦게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발간이 됐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후에 2010과 2061 그리고 3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까지 트릴로지 속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요? 영화는 다들 아시지만 소설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고 근데 소설에 또 소편이 있다는 거는 더더욱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무중력의 공간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그게 없을 때 쓰여진 거잖아요. 네,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달에 갔다고 합니다. 달 뒤편에 이제 처음으로 갔던 우주 비행사들이 여기서 석판을 발견했다라고 무전을 치고 싶은 욕망을 간신히 억눌렀다라는 영화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할이 왜 그렇게 돌아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정신이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네. 주인공이 데이브 보먼이고 같이 비행을 하는 프랭크 풀.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우주 여행 자체가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고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일부러 그 동면에 든 사람들만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이 우주선을 끌고 가는 두 비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비밀을 지키라고 하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뭐 논리적 오류라던가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속작에서 보면 이 할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을 뻔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용서라고 할까요? 이 할이 그럴만했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공감은 안 가는 것이 영화에서 엄청 무서웠잖아요. 제가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영화에서 마지막에 왜 아스트랄한 전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됐다가 막 그쵸. 조그마한 방에 또 들어갔다가 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인생을 다시 역주행을 해요. 이제 이 외계인들이 이 보먼을 통해서 인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된 다음에는 그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없고 정신체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설명이 친절한 건 좋은데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역시 영화가 훨씬 심오한 느낌이 들고 좀 나름 아우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2010의 주인공은 헤이우드 플로이드입니다. 2001에도 잠깐 나왔는데 달에 있는 석판을 연구하러 갔던 과학자예요. 60대가 되었어요. 목성에서 두 번째 석판이 발견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데이브 보먼이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성으로 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가서 뭐 탐사도 무사히 하고 이 디스커버리 호도 같이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의 목소리를 빌려서 데이브 보먼이 경고를 해줍니다. 너네가 지금 돌아가려는 그런 일정으로 가면은 위험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더 빨리 일정을 앞당겨가지고 가라. 충고에 따라서 일찍 이제 귀환을 하고 목성에는 갑자기 석판이 하나 생기고 근데 그 석판이 자기 분열을 합니다. 목성을 뒤덮어요. 까맣게. 갑자기 폭발을 하고 제2의 태양이 돼요. 이 외계인들이 최초로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의 입을 빌려서. 이 태양계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단 에우로파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요. 태양계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에우로파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이 에우로파의 단단한 얼음 안에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데 거기에 식물 형태의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진화를 시켜서 얘네들에게 지성을 꽃피우고자 이 외계인들이 결정을 했던 거죠.
얘네는 그게 취미예요. 아, 이 생명체가 있네? 아, 얘네들이 좀 가능성이 있나? 이러면은 엉덩이를 쿡쿡 찔러가지고 지성을, 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에우로파의 생물들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환경이 각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곡성을 태양으로 만들어서 에우로파를 녹이게 됩니다. 2061에서는 크리스 플로이드라고 그 헤이우드 플로이드의 손자가 나오고요. 에우로파에 다이아몬드 산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테러 집단에서 이 다이아몬드 산을 차지하려고 에우로파로 가는 뭐 이런 내용들. 에우로파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1 소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래서 혼줄이 나는 건가요? 인간들이? 내 이놈 에우로파는 건들지 말라고 하였거늘 이러면서 이제 를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융통성이 있는지 다행히 그렇게 철퇴는 안 내리고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산을 발견했다. 아, 테러 조직이 이 다이아몬드 산을 노린 거였구나. 그래서 구출하나요 손자를? 네, 구출하고 끝나요? 그래서? 네, 끝나요. 사실 제가 이 트릴로지를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사실 스토리가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스토리 전개를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인물들이 새롭게 접하는 그 세상, 새로운 환경,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느끼는 경이로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3001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데이브 보먼 말고 다른 우주인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프랭크 풀이라는 우주인이 있었는데 할의 음모로 인해서 죽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것이 3001의 시작입니다. 1000년 동안 우주 공간에서 모른 채로 살아있었다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2001년대의 사람이었던 프랭크 풀이 3001년의 신기한 이 기술들에 놀라는 장면들. 20세기 때만 해도 이제 인간이 그 공격성이라던가 야만성 이런 것들을 한껏 보이던 시기인데, 그 시기의 리포트가 외계인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외계인들이 마침 이 지구에서 500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외계인들은 너네는 이렇게 공격적인 생명체로 진화를 했구나. 싫어한다. 너네는 삭제. 그 신호가 또 500년을 거쳐가지고 이 에우로파의 석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 석판에다가 심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한 건 그야말로 주얼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했구나 싶은 그런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2010년이면 지났잖아요.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2000년대에 이제 살아오면 얼마나 패닉일까. 근데 3001년에는 사실 2001년의 프랭크 풀이 이제 살아 돌아왔어도 정신적으로 이상을 일으킬 만큼 1000년과 2000년의 사이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 아서 클라크는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